요양에 가는 거라면 무엇이든지 편안히와 함께하면 편안합니다. 요양의 모든 것 편안히. 오늘은 지난번에 복지연구의 개괄적인 내용을 우리 이준혜 대표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먼저 과연 그러면 복지연구를 신청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복지연구는 이제 신청이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뭐 상품이기 때문에 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복지연구를 살려고 그러면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이 먼저 있으셔야 하고요.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하시는 방법은 뭐 저희 이제 편안에서도 몇 번 언급을 해드렸으니까 그렇게 알게 되고 그 복지연구는 크게 구매와 대여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구매는 본인이 사시면 이제 본인께 되는 거고요. 대여는 대여 기간 동안만 빌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복지연구는 구매와 대여를 하는 거고 그 복지연구는 복지연구 사업소에서 구매를 하셔야지 됩니다. 아무 데서나 사셔야 되는 게 아니라 복지연구 지정 사업소로 지정된 곳에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그 사업소라는 개념이 조금 애매한데 도대체 그럼 우리나라의 사업소는 몇 개나 있고 그것들이 모여 있는 데나 비교할 수 있는 뭐 이런 시스템이 있나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네. 복지연구 사업소 지정된 곳은 지금 전국에 2,000여 곳이 있다고 그렇게 많아요? 되어 있고요. 노인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보면 시도별로 어디에 있는지 다 파악을 가능하십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그 사업소들이 대부분 이제 규모가 작고 좀 영세한 편이기 때문에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18개 품목의 400여 개 제품을 전부 한 곳에서 보실 수 있는 곳은 아마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그레이몰 같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많은 상품을 좀 비교 분석할 수 있게 보여드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은 뭐 그레이몰이 제일 잘 돼 있고 뭐 훌륭하긴 할 텐데 그런 온라인 쇼핑몰 자체도 그러면 뭐 2,000여 개 중에서 몇 개나 있는 건가요? 온라인 쇼핑몰은 지금 한 10여 개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2008년도에 장기요양보험이 생기고 실제로는 오프라인 위주로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온라인은 사실은 1, 2년 정도부터 생겨났고 아직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좀 궁금증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지난번 회에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저희가 이제 복지연구를 구매를 하게 되면 1년에 구매 금액이 160만 원, 판매가 160만 원이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매도 가능하고 또 렌트도 가능하고 그리고 장기요양 등급이 있으면 15%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 장기요양 등급이 없다고 해서 구매를 못하거나 렌트를 못하는 건 아니죠? 네, 맞습니다. 본인이 전부 다 돈을 부담을 해야 되지만 구매나 렌트는 당연히 가능한 거고 맞습니다. 금액 자체는 장기요양 등급이 있는 분하고 없는 분하고 금액은 반드시 동일해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휠체어 같은 경우가 장기요양 등급 있는 분한테는 200만 원이고 없는 사람한테 150만 원 이렇게 가격이 책정되면 그건 완전히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이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 복지연구를 신청하는 데 있어서 주의할 점이나 또 뭐 저희가 알아두면 좋은 점들이 혹시 있을까요? 그 복지연구를 구매할 때 있어서 이제 규정이 좀 까다로운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무래도 세금이 지원받는 부분이 때문인데요. 아까 이제 제가 18개 품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품목별로 이제 좀 다르긴 한데 첫 번째로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품목을 샀을 경우에 이제 이걸 충분히 사용하라는 거죠. 왜냐면 어떤 제품을 계속 사게 되면 세금이 낭비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품마다 다르긴 한데 예를 들어서 목욕의자 같은 경우는 한 번 사면 5년 동안은 또다시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팡이는 뭐 2년, 뭐 욕창 예방 방석은 3년, 뭐 목욕의자는 5년 이런 식으로 어떤 품목마다 한 번 사면 몇 년 동안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또 한 번은 이제 또 하나는 구매 개수입니다. 구매 개수는 뭐냐면 매년 살 수는 있는데 살 수 있는 개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손잡이 같은 경우는 매년 살 수 있는데 1년에 10개까지만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미끄럼 방지 매트도 매년 살 수 있는데 한 번 살 때 6개까지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 연간 한도의 160만 원 내에서 내구연한과 구매 개수에 대한 조합을 잘 하셔서 구매를 하셔야
160만 원을 넘지 않고 사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이 어디 나와 있거나 뭐 알려주는 데가 그런 건 없고요. 따로. 그러면 현안위에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크레이몰에서 알고 있는 아니 그래. 현안위에서만 알 수 있는 거죠. 현안위에서 지금 이렇게 설명해주는 최초 네. 아닌가요? 복지연구 사업소에 가시면 그런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아. 이제 그래도 그런 기본적인 개념들을 가지고 상담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좀 더 편하실 거고요. 어르신들이 이제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았다라는 건 어딘가 아프시다라는 얘기고 그럼 아픈 건 사실 쉽게 좋아지기보단 더 나빠지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어진 품목들을 가지고 언제 어떤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하는 게 좋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처음 장기요양 등급을 받을 때 복지연구 급여 확인서라는 걸 받게 되는데 거기에는 어르신들 건강 상태에 따라서 필요한 품목, 필요 없는 품목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품목은 할인을 받을 수가 또 없어요. 그런 것도 체크가 됐나요? 네네. 처음 등급을 받으실 때 이분이 어떤 질병으로 어떤 건강 상태이기 때문에 등급을 받았다는 게 나오기 때문에 또 치매이신데 건강하세요. 그러면 휠체어나 지팡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전 이거 몰랐던 사실이죠. 네. 그래서 처음에 등급을 받을 때 필요한 품목과 불필요한 품목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불필요한 품목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또 잘 보셔야 되고 근데 만약에 건강 상태가 등급을 받으시고 몇 년 안에 굉장히 갑자기 더 나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공단에 다시 신청하셔야 돼요. 우리 어르신 건강이 이렇게 부모님 건강이 나빠지셨으니까 이런 제품이 필요한데 지금 불필요한 제품으로 돼 있어서 할인을 못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다시 공단에 신청하셔서 재심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구나. 진짜 중요한. 제가 여기서 하나 또 갑자기 생각난 질문이 있는데요. 아까 이제 내부 연환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지팡이 같은 경우에 뭐 2년에 한 개. 2년에 한 개인데 지팡이를 갖고 하다가 부러뜨렸어요. 원래는 이제 2년에 하나를 써야 되는데 파손을 비정상적인 사고로 파손이 됐을 때는 그거를 증빙을 하면 다시 구매를 할 수 있나요? 무조건 그런 게 안 되나요? 그런 경우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하다가 내구연 내에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된 제품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AS 받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비싸게 나오는 경우에는 실제로 산 가격보다 비싸게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다시는 또 못 쓸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면 그게 또 그 제품이 없으면 그 어르신은 도움이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공단에다 다시 내 제품이 이렇게 파손됐다라는 걸 증빙을 하시고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받을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휠체어 같은 경우에 대여를 했는데 그 수리 비용 같은 경우 그것도 정부에서 지원이 되나요? 아니면 그거는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인가요? 휠체어 같은 경우는 대여 상품이기 때문에 실제로 대여를 반납하고 다시 대여를 하시면 되긴 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그거고요. 근데 쓰던 휠체어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걸 다시 좀 수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제품이 어디에 고장났냐 좀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본인이 그렇게 부담하실 부분은 적고요. 거의 이제 업체 업체에서 대부분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업체 입장에서 그런 부분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겠네요. 수리 비용이나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 예측이 안 되니까. 그렇죠. 제가 뭐 복지연구에 대해서 저도 일반인보다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대표님이랑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 틈새 질문을 하면서 조금씩 제가 좀 알아나간 것 같습니다. 너무 유익한 정보인데요. 그럼 뭐 실은 대표님 입장에서 지금 이 유튜브에서 이렇게 모르는 분들은 설명을 하면 꼭 혹시라도 복지연구 이렇게 신청하는 분들한테 정말 알려주고 싶은 팁이나 한마디 있을까요? 그거 하고 뭐 이번에는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품목이 18가지 품목 중에서 필요한 품목을 먼저 구입을 하셔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160만 원 한도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년차, 2년차, 3년차에 필요한 품목들을 좀 잘 그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내부 연한과 구매 개수와 그 제품마다의 가격이 다 있으니까. 예를 들자면 침대 같은 경우는 월 대여료가 이제 보통 8만 원에서 11만 원 사이인데 그게 연으로 치면 한 130만 원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침대를 빌리게 되면 다른 제품을 구매하거나 대여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침대를 대여하기 전에 필요한 상품을 살 수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요양원에 들어가시게 되면 복지용 혜택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양원에 들어가시기 전에는 필요한 물건들 특히 뭐 욕창 예방 매트리스라든가 목욕의자라든가 이런 보행기라든가 이런 거는 미리 사놓고 요양원을 들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심지어는 다음 달에 요양원에 들어갈 예정이다라고 하면 그 160만 원 한도를 다 써갖고 구매를 하고 다음 달 요양원 들어가도 그게 문제는 안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구매 상품 같은 경우는 이미 구매를 한 거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양원에 들어가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꼭 필요한 제품은 미리 구매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
들어간 다음에 나중에 필요해서 살려고 한다. 그럼 다 정상적인 가격을 내고 사셔야 됩니다. 근데 160만 원 한도 내에서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정보네요. 그럼 저희 시설이나 이런 걸 확인을 하신 다음에 요양원을 들어가시려는 분이 복지용구를 구매를 안 하셨다. 그럼 그분들한테 지금 구매하실 수 있는 복지용구를 안내를 해드리고 그리고 사갖고 요양원으로 들어가게끔 안내해드리는 게 이게 뭐 도덕적이나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네. 하면 이거를 잘 있는 제도를 이용하는 또 유용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예. 뭐 어쨌든 오늘 이렇게 복지원 관련해서 아주 주요한 얘기 말씀해 주셔서 되게 감사하고요. 또 다음에 이어서 또 여러 가지 말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예, 예. 그런 복지용구 제품들에서도 알고 싶은 게 되게 많거든요. 네. 지금 하나하나 설명 네,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요양사역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님과 안전하게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하나